실수로 핵폭탄이 발사될 뻔한 적이 꽤 있어요. 정말요? 네, 여러 번 있어요. 추락하기 3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뭐 문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서 뭐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가르치고 선생님이 되고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을 공부하는 기자회견, 공자회견입니다. 놀라셨죠? 네. 저희가 오늘 공자회견에서는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이분을 모셨습니다.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에서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궤도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궤도님께서는 과학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흥미를 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과학이 얼마나 유익하고 흥미로운 학문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궤도님께서 원래는 과학자셨단 말이에요. 아, 네, 연구를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내가 과학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아주 작은 영역을 공부하던 연구자였고 아주 작은 연구자였고, 그런데 그 너무 중요한 연구를 하는데 대중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사실 항상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이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 착륙을 했다가, 이 그룬트가 그라운드라는 뜻인데 이 그라운드를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탐사선이 가서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화성의 중력을 벗어나서 지구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부의 한 80%가 연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유독한 폭발물인 거죠. 근데 이게 지구에 어디로 떨어지던 잘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그래서 뭐 나사나 작사나 이사나 뭐 여러 나라의 그런 우주 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카시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제가 있던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과연 어디로 추락할 것인가, 이 추락하는 탐사선의 궤도를 계산하는 걸 했었어요. 추락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추락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예, 뭐 보험도 있기도 하고, 네. 뭐 국가적으로 약간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뭐 그것도 사실 확률이, 바다가 굉장히 우리 지구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높기는 한데,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던 게 추락하기 30분 전에 정확하게 제주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추락하는 오차 범위 안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추락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다행히 태평양에 잘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때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미디어에서도 오시고, 굉장히 여러 번 뭐 재난 문자 같은 형태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뭐 SNS로도 계속 퍼지고 그랬었고, 뭐 해외에 있는 이런 궤도 계산하는 과학자분들도 트위터로 물어보고 그랬어요. 저희 우리나라 쪽에서 보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이걸 딱 마치고 나서 대부분은 정말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하셨지만 저도 옆에서 거들었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나중에 무언가 액션이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정말 전폭적으로 좀 뭔가 투자를 한다던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다들 뭔가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거의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은 실패한 미션이기 때문에 기억도 못해요.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보스 그룬트는 뭔지도 몰라, 아예. 왜냐면 발사하자마자 그냥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 문제지?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쪽 분야, 다양한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써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자분들 연구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잠을 줄이는 걸로 더 많은 연구를 해내고, 사람을 뽑지 못하니까. 사람을 뽑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아니 뭐 연구소 내에서 계속 TF팀은 만들어지는데 TF는 여러 개인데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럼 뭐 사람은 한 명인데 여러 개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나라의 문제인가? 국민의 문제인가? 그러다가 우리 연구자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내가 이걸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연구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대중 입장에서 대중과 연구자의 좀 연결고리가 돼서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자. 대중이 분명 이걸 알면 우리 손을 들어줄 거다. 그리고 대중이 공감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을 거다. 그렇죠. 과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쓰이는 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보면은 예전에는 뭐 세금이 날아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원래 실패 학문이에요. 예. 실패 학문이라는 게 항상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네. 실패라는 건 없어요. 모든 시도입니다. 시도. 모든 실패는 시도인 거고 성공을 향해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실패했어. 성공했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이 막 사라졌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한 방에 로켓이 발사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험을 얻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대중 입장에서 좀 공감대를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아무리 과학기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 좋아하세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들으면. 기본적으로 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뭐 논문을 막 나눠줘 지하철 앞에서. 읽겠습니까? 안 읽을 너무 중요한 논문이라도 네. 바로 이면지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문화로 받아들여야 돼요, 대중이. 대중은 과학기술을 학문의 영역으로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학문의 영역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밀하고 명확해야 되고 틀려서는 안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대중은 그렇게 잣대를 들이면 안 돼요. 대중은 이거에 공감하고 응원하면 돼요. 너무 좋은 논문이 나왔는데 전 세계 3명만 읽었어. 이건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준이 좀 낮더라도 뭐 1000만 명이 이걸 봤어. 그럼 사실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궤도님이 지금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앞장을 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튜브에서 사실 지금 구독자가 거의 이제 70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안될과학의 방향성 자체는 뭐 항상 100만, 1000만으로 가고 있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희 스타 크리에이터 궤도님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저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구 멸망입니다. 너무 잘 고르신 주제입니다. 정말요? 예, 아마 한동안은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제가 감이 좋았네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 여름에도 너무 막 폭염 왔다가 갑자기 막 또 폭우가 쏟아졌다가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또 가뭄이 오고 막 산불이 나고 이상 기후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파키스탄에서 정말 역대급 홍수가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지구가 정말 멸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지구 멸망설에 대해서 궤도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가 연구하는 이유죠. 네, 과학자가 연구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계속 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이거를 명확하게 계속 연구할수록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는 상태, 인류라는 종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되게 유리해지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실제로 이 지구라는 곳도 인류에겐 너무나도 거대한 장소고 근데 우주 입장에서는 먼지만한 곳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먼지만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왜냐면 어떻게든 이 삶을 계속 가고 싶어서 네, 생존이 목적입니다. 결국 생존. 우리라는 것은 인류를 말씀하시죠.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대부분 모르세요. 뭐 지금 기후 위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기후 위기가 정말 중요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학자가 있고 옆에 이제 곧 오를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분이 오셨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솔직히 주식으로 가죠. 아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나의 삶과 네.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왜냐면 너무 가까운 시일 안에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잘 못 봐. 예를 들어서 그 개미들이 이제 모래성을 막 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막 쌓아요. 근데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데 저쪽에서 이제 뭐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사실 여기서 막 몇 년을 쌓아놓은 모래성 한 번에 끝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멋있게 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쓰나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자입니다. 네. 유일하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 이상하게 다른 개미들이 보지 않는 이상한 곳을 봐요. 그곳이 아주 멀리서 오는 쓰나미인 거죠. 그걸 보고 동료 개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구멸망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지. 그러고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기후 위기 중요하지. 탄소 중립해야지. 그리고 뭐 해외 여행 가느라고 다 사실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요. 예. 그리고 뭐 다 소고기 먹잖아요. 저도 먹고.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런 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구 멸망설은 보니까 예전부터 여러 가지 과학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몇 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구 멸망 월드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가 이 시나리오들을 제시를 하면 두 가지씩 제시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궤도님이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픽을 해서 하나씩 더 없애서 뭐 가장 싫은 멸망? 그쵸. 제가 인류 대표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선 인류 대표로 이건 난 피하고 싶다. 좋습니다. 네. 이 멸망만은 피하고 싶다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멸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인류의 환경 파괴, 빛 온난화, 그리고 소행성 충돌. 일단은 그 지구 온난화는 좋지 않죠. 온실 효과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예.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었으면은 지구상의 생명체 못 살아요. 네, 너무 추워져요. 대기가 너무 춥기 없으면. 때문에. 예,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잘 둘러싸서 담요를 하나 딱 덮어줘가지고 생명체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태양빛을 안 받을 때는 막 얼어 죽고 받으면 막 뜨거워 죽고 이렇게 되는데 싹 싸가지고 적절한 온도를 잘 돌려주죠, 지구 전체에다가. 예. 그런데 그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져요. 온실 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불을 굳이 덮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덮는 거죠. 담요가 점점 두꺼워진다고 해야 담요를 되나요? 계속 덮으니까 이제는 쪄 죽겠는데 그만 좀 덮지. 그게 지구 온난화.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뭐 그 제일 큰 게 뭐 빙하기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온난화는 따뜻한 건데 왜 빙하기가 올까? 그쵸.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구가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아요. 빙하는 이제 그 육지 위에 있는 얼음이라서 얘네가 녹으면 그대로 담수가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 조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극지방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상태를 적도지방의 뜨거운 에너지를 잘 섞어가면서 살기 좋게 만들어줘요. 이게 안 섞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틀어놓고 가만 놔두면 이쪽은 막 얼음물 나오고 그렇죠, 이쪽은 그렇죠. 막 팔팔 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목욕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발은 합니까? 시렵고 막 위에는 손을 이렇게 덥고. 저어주잖아요. 그렇죠. 저어주면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그거를 만들어줘야 이제 지구에서 생명체 살 수가 있는 건데 그 지금 그걸 하는 게 염분이에요, 염분. 네, 그 바다의 염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적도에 있던 이 물이 고위도로 올라가요. 그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을 하니까 밀도가 염분은 있는데 물은 날아가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바닷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힘으로 밀어내가지고 이 물을 돌려요, 이렇게. 지구 전체 순환을 시키죠. 근데 담수가 유입이 많이 되면은 염분이 낮아져. 그러면은 얘가 무거워서 쑥 내려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내려가니까 물을 잘 못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 지구 전체의 물을 골고루 흔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얼음물, 끓는 물 틀어놓은 상태로 이쪽은 빙하기가 시작되고 이쪽은 폭염, 가뭄.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죠. 네. 섞어줘야 그래도 한 이 정도에서 목욕을 하는데 안 섞으니까 여기서밖에 목욕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곳, 생태계가 유지되는 곳, 농작물이 나오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식량 부족도 오고 기아가 오고 다 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담수가 많아지면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은 담수가 유입되면서 순환이 안 되고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렇게 저 이거 너무 피하고 싶어요. 소행성 충돌은 소행성 어떻죠? 충돌은 진짜 오늘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지구로 가까이 오는 지구를 위협하는 천체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어두워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대한 애들은 보고 있지만 그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같은 경우에 첼라빈스크 천체도 들어오면서 결국 우리가 운석으로 바닥에서 이제 죽긴 했지만 얘네들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사도 못 봤어요. 예. 근데 다행히 들어와서 뭐 재산 피해는 많이 입혔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첼라빈스크 같은 경우도 나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봐도 놓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렇게 관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또 빈틈이 있나 봐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너무 작고 빠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이미 지구가 5번의 대멸종을 겪었어요. 아마 이번에 우리가 멸종하게 되면 6번째 대멸종인 건데 5번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우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소행성 충돌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혹은 뭐 멀리 있는 초신성 폭발 때문에 그 영향이 지구까지 와가지고 뭐 문제 생긴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뭐 5번째 주인이었던 공룡들 얘네들은 뭐가 오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깜짝 놀랐고 이거 갔어. 예. 남아있는 녀석들은 이제 치킨이 됐죠. 예, 불쌍한 녀석들. 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보려고는 한다. 그리고 뭐가 있는지는 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아낼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네, 조금 다르죠. 어떤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이걸 해결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둘 다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일단 인류의 환경 파괴, 온난화 문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겨내야 하는 문제라서 좀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에는 인류의 환경 파괴, 핏 온난화와 인공지능의 공격. 인공지능의 공격 이거 무슨 시나리오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공격? 저는 사실 아까 SF 영화 같은 거로 많이 봐가지고 막 갑자기 집에 있던 로봇 청소기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네, 작동이 돼서 막 공격을 하고 부엌에 가서 이렇게 칼 가져와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근데 찔러도 발목밖에 못 찌르지 않을까요? 모르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커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관절이. 아니, 지금 있는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건 강한 인공지능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 해. 그럼 열심히 공부해. 그럼 막 공부해. 이거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공부해 이랬을 때 이거 해야 되나? 미래를 위해 하자. 이러면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해. 스스로가. 이건 이제 본인 자아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인공지능을 사실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딱히 관심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너무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이 딱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럼 끝나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하루에도 뭐 수십 개 기업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인공지능 기업에서 딱 하나의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 얘는 이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지식을 다 학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 누구보다 똑똑해. 그 상태가 되면은 딱히 인간한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길거리에 개미나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 뭐 거기 있었어? 거의 이 수준.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문제는 그 인간이죠. 아마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른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간이 욕심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뭔가 제압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기를. 이게 아마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궤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이거는 당장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이 문제지? 네, 인간이 문제라서 저는 여전히 그러면 인류의 환경 파괴 문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환경 파괴 대 바이러스 창궐. 이건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거의 지난 2년 넘었죠.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사실. 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도 하고. 우리가 절대 바이러스보다 위가 아닙니다. 이번에 좀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위기가 와도 바이러스는 살아남아요. 우리는 도태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나왔던 바이러스는 저희가 뭐 다 제압을 했다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통제가 과연 된 건가? 예를 들어 지금 온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자주 왔어요. 네, 메르스,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한 명이 코로나가 드러나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네. 걔네가 다 변형된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이 새로운 무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네, 완전히 뭐 어떻게 제압했다? 보긴 좀 어렵죠. 네. 근데 기념비적인 거는 인류도 만만하지 않아. 그래서 뭐 잘하면은 서로 잘 지낼 수 있겠다. 네, 우리가 좀 같이 가야지. 너무 막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같이 가는 방향이 됐잖아요. 네. 그럼 또 얘네가 또 변심하면은 우리도 또 이제 백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조금 두드려 패고 그 과정에서 또 같이 가다가 서로 눈치를 좀 잘 보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인간도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저항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영생하지 않고 자손을 낳는 이유가 이런 위험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전부 한 종이고 전부 똑같은 면역체를 갖고 있으면 이 바이러스 같은 애들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전멸입니다. 전멸.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손을 낳죠. 왜냐? 내가 영생하지 못하니까. 영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은 나와 요만큼씩 달라요. 그럼 이 요만큼씩 다른 애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중에 일부는 또 문제가 없어. 그럼 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 바이러스가.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저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쉽네요. 저 지금 계속 들어봤을 때 이 지금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환경 파괴가 제일 지금 강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이 환경 파괴 대 글로벌 핵전쟁. 이거는 아니 최근에 뭐 사실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뭐 핵전쟁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좀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자멸로 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핵전쟁 자체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소행성 충돌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핵전쟁이요? 네. 왜냐면은 소행성 충돌도 충돌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그 포식자가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충돌하고 이제 환경이 바뀌고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 되면서 거대한 개체부터 이제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작은 영장류나 포유류 이런 애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큰 애들이 다 빌빌대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바뀐 건데 핵전쟁도 비슷하게 일단은 뭐 그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 화구가 생기고 뭐 직사하고 뭐 충격파에 맞아서 막 수십 킬로미터에서 막 다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후에 따르는 이제 방사능 낙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핵폭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을 막아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식물들이 대부분 살기가 힘들어지고, 식물이 줄어들면 동물들, 그걸 먹이로 삼는 동물도 줄어들고, 그럼 결국 인간은 식량 부족으로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좀 비슷하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소행성 충돌과도 비슷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한테 피해가 온다. 예, 생태계에 피해가 온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근데 지구는 문제 없죠. 예. 아 그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된다고 핵전쟁이 네. 일어난다고 해도 지구는 뭐 아무 상관없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도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지구는 상관없죠.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 네, 그 수준일 것. 그렇죠. 지금 그 인류가 보유한 핵미사일이 한 13,000개 정도 돼요. 13,000개를 다 쏴도 괜찮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인류는 끝장나죠. 인류는 생태계가 살아남지 파괴되고, 못하겠죠. 아니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이렇게 막 불지옥이 되고 빙하기가 오고 이러는데 지구가 괜찮냐? 이거 자체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예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지구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는 훨씬 혹독합니다. 우주는 막 영하 막 270도 이래요. 거기서도 버텨. 태양도 버텨. 근데 지구 입장에서 뭐 여기서 뭐 난리가 나서 생태계가 뭐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죠. 네. 너무 인간중심적이고, 지구는 이미 엄청나게 혹독한 우주라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요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네. 근데 대신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죠. 네. 그래서 지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파괴해봤자 그래 조금 선선하네 이 정도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지구를 보호하자 이것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말인 거네요. 지구는 그냥 태양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태양의 수명이 끝나면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에 먹히거나 태양의 충격파로 이제 날아가 버리거나 그렇게 지구는 끝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도 환경 파괴를 고를게요. 왜냐면은 핵전쟁은 이게 인류가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나 합의를 통해서 하지 말자라고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벌어지면 너무 무섭지만. 이것도 무섭긴 해요. 왜냐면은 네. 그 다른 건 우리가 막거나 더 악화되지 않게 노력하거나, 근데 핵전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멸망 시나리오예요. 인류가 가장 인류가 역할을 많이 하는 거구나. 스스로 그 킬 버튼을 만들어냈어. 이걸 누르면은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그 종말 멸종 시나리오들은 인간이 만들진 않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환경 파괴도 환경 약간 파괴도 인간이 기여를 하긴 인간이 했죠. 환경을 파괴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산업화를 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재원이 부족하고 안 좋은 곳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순환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버려지는 곳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핵폭탄은 진짜 파괴를 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무언가를 이제 죽이려고. 예. 이거는 지구에는 문제 없지만 지구에 사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죠. 아주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파괴 방식입니다. 궤도님은 진짜 좋은 크리에이터이신 것 같아요. 저 마음 바꿨어요. 말씀 듣고 저 핵전쟁 고를래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누구 열받아가지고 버튼 누르면 어떡해요. 그리고 실수로 핵폭탄이 발사될 뻔한 적이 꽤 있어요. 정말요? 네, 여러 번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네, 뭐 센싱 오류 같은 걸로 적국에서 미사일이 날라온다. 우리도 쏴야 된다. 이게 오류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거를 판단을 굉장히 고민하다 결국은 이건 오류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진짜 오류로 판단이 됐어요. 뭐 구름을 오인한다던가.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만약 그때 눌렀으면은, 누를 때는 어떻게 누르냐면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끝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쏟아보는 순간 걔네도 다 쏟아봐요. 왜냐면 막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모든 나라가 갖고 있던 걸 다 쏠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제 막 수천 발이 오가고 이러면 이제 정말 쑥대밭이 되고, 예, 다음 세대는 뭐 문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서 뭐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가르치고 선생님이 되고 하겠죠. 어쩌면 그래도 평화로운 세상일 수도 있겠다 제 생각도 드는데, 그럼 저는 핵전쟁 가고요. 마지막 대결, 핵전쟁과 외계 생명체의 공격. 요거 재밌죠.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을 외계 생명체는 하시죠? 저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네. 어떤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 생명체. 이 광활한 우주에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외계 지적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고 우주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확실한 증거, 만약 우리가 없으면 당연히 없을 텐데 일단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우리를 기반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근거는 탄소 기반 생명체다. 우리 같은. 그리고 탄소 기반 생명체는 반드시 H2O, 물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2를 내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의 흔적, 이산화탄소의 흔적, 이런 걸 토대로 탄소 기반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물의 존재가 그렇게 네네네. 중요한 거구나. 왜냐면 우리가 증거니까. 저는 그 생명체가 저희를 기반으로 이제 찾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랑 비슷할 거라, 그러니까 뭐 형태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아주 그 근원적인 거를 따지고 갔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를 공격할 것 같진 않아요. 왜죠? 그러니까 그냥 저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생명체를 만났을 때 저라면 호기심을 가지고 좀 친해지려고 하지 공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되게 선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좀 착하긴 한데. 근데 이게 그 논리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냥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호전적인 민족이나 호전적인 단체들은 다 도태됐어요. 네, 왜냐면은 그 어떤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회 규모가 클수록 생존율이 늘어납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가 훨씬 똑똑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똑똑하고 몸집도 크고 근육질이고.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어요. 결국 네안데르탈인 도태됐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의 현생 인류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호모사피엔스가 집단으로 덤비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근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자기들끼리 집단 형성하지 못했어요. 호전적이지만 자기들끼리도 호전적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살아남은 국가, 살아남은 종교, 살아남은 단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뭐 규칙이나 교리나 뭐 윤리적인 것들이나 다 보면은 뭐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아껴야 되고 내 몸처럼 남을 또 사랑해주고 내 재산도 나눠주고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안 그런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뭉치지 못해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교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팀이 됐어. 내 걸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하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반이 일단 굉장히 인류애가 바탕으로 돼야 집단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지구에 있는 살아남은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인류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외계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정도라면은 얘네들이 호전적이지 않을 거야. 호전적이면 이미 멸망했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우리가 만나기도 그쵸? 전에 이미 네. 흔적도 없이 근데 사라졌을 그 정도의 텐데.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아마도 호전적이다기보다는 굉장히 인류애가 크고 자기들끼리 거대한 사회를 일으켰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그 정도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더 나아가서 그 영국의 천문학자 중에 마틴 리스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외계인이 있어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은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구간이 너무 짧아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서 네네네. 말씀하신 예를 거죠? 들어서 네. 지구의 나이를 지금 현재 지구의 시작부터 원시지구부터 지금까지를 24시간 하루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될까? 인간이 생존한 게 엄청 짧을 것 같긴 해요. 공룡 어때요? 공룡. 공룡 꽤 오래 살았잖아요. 공룡이 인간보다 길죠.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그 24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오랫동안 지구를 점령했던 공룡도 0시부터 시작하죠. 0시. 0시부터 쭉 시계가 가요. 그날 저녁쯤에 등장해요. 공룡이. 뭐 이게 탄생하고 아침이 오고 뭐 낮이 되고 막 하다가 저녁쯤 돼서야 이제 공룡이 나오고 밤 가서 이제 좀 애들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류는 뭐 몇 초 안 돼요.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현생 인류 우리가 이들은 지적 생명체도 할 수 있는 인류는 1초도 안 돼요. 그냥 평 하는 그 순간. 정말 깜빡. 네. 근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만 년? 못 버틸 것 같아요. 네. 근데 45억 년의 역사에서 고작 뭐 만 년? 인간은 지금 뭐
실제로 한 2000년 정도거든요. 과학기술 발전한 거 치면은 2000년도 너무 길게 잡았어. 사실상 뭐 한 1000년 맞아 1000년. 이집트부터 아주 과학기술 발전했다 해도 몇천 문명이 년이니까. 나오기 시작했던 네. 시점부터 그쵸. 본다고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구간이 실제로 이 행성의 수명에서 너무 짧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두 행성에서 서로 그 구간이 맞아 떨어져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뭐 오는데 뭐 5000년이 걸려. 그럼 정확하게 5000년 전에 그 구간이 딱 있어야지 오는 동안 문제가 없이 만나겠죠. 근데 오는 사이에 얘 문명은 멸망했을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맞추기 어렵고. 그래서 이 마티니스라는 분은 아마도 이 바이온 문명은 너무 짧아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기계 문명일 것이다. 예. 기계 문명은 어쨌거나 낡고 녹슬어도 죽음은 이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지구에서도 뭐 외계인이 도착해도 만날 수 있는 건 아마 기계 문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건 너무 쉽네요. 그러면 핵전쟁이지. 이게 외계 생명체는 만나기가 어렵고 만난다고 해도 다정할 수도 있어. 다정하지 않아도 멸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너무 낮은 확률이니까 신기해서 그 정도 신기한 경험했으면 멸망해도 돼요. 외계인 보면 아우 이 정도면 좋은 삶이었다. 이거 너무 과학자 중심적인 사고 아닌가요? 저는 진짜 외계인 만나면 전 오래 살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이쯤에서 뭐 후회 없이 갈 수 있겠다. 외계인 만났는데. 네. 개도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진짜 꼭 한번 만나면은 제 영상도 봐주세요. 외계 물어보고 싶은 생명체님.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지구 멸망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진짜 멸망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멸망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과학자분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막기 위한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들을 다 네. 놓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가들이 뭐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그 중에 뭐 하나가 잘 되면 그걸로 이 기업이 또 먹고 삽니다. 근데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과학기술이에요. 우리는 어떤 게 우리를 구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핵융합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원을 얻게 되면 태양 같은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기후위기 문제 없어요. 네. 지금 문제가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이산화탄소를 없애는데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계속 중첩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왔어. 이산화탄소 포집기를 쫙 만들어서 무한한 에너지로 싹 포집해버리면 돼요. 이런 식의 그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왜 자꾸 우주로 나갑니까? 인간이 달에 가고 인간을 싣고 나가고 그게 언젠가 지구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했어. 근데 정말 이제 지구가 끝났어. 아주 먼 미래. 근데 그때 돼서 준비 하나도 안 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 갈 데 없나?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지금 우주로 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전부 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이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사실 모든 분야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인류를 기가 막히게 살려낼지 모르는 거죠. 개도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과학기술에 좀 기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과학계에 계신 과학자분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 일반인들,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하지만 흥미는 있는 저희 같은 과학 애호가들은 그런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응원을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하죠. 결국 이제 제가 하고 활동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눈앞에 걸 안 보는 개미들이 있어요. 네, 타고난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딴 데를 봐. 그냥 남들 보라는 데를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쓰나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쓰나미 오고 있다. 뭐 10년 후에 도착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그때 없는데. 영화 돈 룩업 이런 것처럼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심지어 돈 룩업에는 내가 직접 피해를 보는데도 외면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죽는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는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문화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접하고 최소한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돼요. 그들이 아니 뭐 저 머리로 도대체 왜 그런 연구를 하지?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인류 입장에서 너무 큰 이득이에요. 왜냐면 우린 하기 싫거든. 그 길이 힘들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어졌으니까. 막 너드라고 하고. 막. 그쵸, 너드가 네. 돼요.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중들이 비웃지 말고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남들보다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게 그들의 사명인 거고 인류에게는 큰 이익이에요. 그들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항상 인류의 위기의 순간을 과학자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멀리 보는 개미들이 지금까지 인류를 생존시켜 왔어. 앞으로도 이들이 그걸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길은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뭘 한다 그럴 때 할 수 있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더 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만한 보상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냥 사명입니다. 그렇게 먼 곳을 보게 태어난 개미들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또 그게 멋있어요. 네. 그거를 멋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경이로움을 좀 공감하면서 박수 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아, 이렇게 그래도 궤도님의 노력 덕분에 과학 애호가들, 과학을 애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궤도님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채널을 찾아다닐 겁니다. 네. 어쨌거나 대중과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이 있기만 하면은 저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과학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과학자들이 얼마나 멋지고 열심히 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 사명이에요. 네. 멋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궤도님의 콘텐츠를 보는 것은 인류를 구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궤도님 콘텐츠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궤도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